안녕하세요,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신동엽의 시 중에 유명한 시죠. 산의 언덕에라고 하는 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산의 언덕에는 그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시인데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산의 언덕에.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의 언덕에 피어날지어니.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구순결 들의 숲속에 살아갈지어니.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이나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다물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다물지네.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들의 언덕에 피어날지어니. 시집 아사녀에 실렸습니다. 아사녀는 1963년에 나온 시예요. 이겁니다. 올해 지금 신동엽 50주기를 맞아서 아사녀 초판본을 지금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찍어 보니까 이 앞에 있으면은 그 원래 제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 어디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원래 읽었던 책을 펴놓고 자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산의 언덕에라는 시는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이 그 신동엽 전집에서 읽었고요. 1963년에 이제 발표됐는데 소개되기는 이 시는 부소산에서 구상한 시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부소산은 낙화암이 있고 저기 고란사가 있는 산이죠. 부소산성 입구가 옛날 그 백제 왕궁이 있었던 자리로 이제 추정이 되는 자리예요. 그 신동엽 시인의 진달래 산촌도 부소산에서 쓴 시입니다. 물론 산의 언덕에는 진달래 산천처럼 옛날 빨치산 얘기가 아니고 한국전쟁 얘기가 아니고 4.19 사실은 본인이 정확하게 밝힌 건 없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전부 다 그냥 4.19 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죠. 승효상의 신동엽 문학관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도 사실은 신동엽 시 중에 산의 언덕에라는 시를 형상화한 건축물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산의 언덕이라고 하는 시는 신동엽 시인에게 의미 있는 시예요. 지금 신동엽 문학관도 그 지금 산의 언덕에가 형상화된 거고 1989년도에 중등교과서에 실려서 그때를 기점으로 신동엽 시들이 전부 이제 판매 금지 조처가 해제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동엽이 소개되기 시작해서 꽤 많은 사람들은 산의 언덕에라는 시를 통해서 이제 신동엽을 만났을 것 같아요. 이 시는 어디 어려운 낱말이 한 개도 없어요.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지금 그리운 그의 얼굴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말은 지금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꽃이 산의 언덕에 계속 피어날 것이다. 지금 시가 매우 단순하고 운율이 아주 좋아서 노래가 되었던 시예요. 신동엽 이 부분을 김수영 시인이 그렇게 말했던가. 김소르 가락에 이육사의 영혼을 실었다. 예, 김소월의 가락은, 김소월은 언제 제가 설명을 해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김소월은 나이 어려서 그것도 옛날에 활동하다가 일찍 돌아가신 분이죠. 저 유럽 문학에서 유럽 시에서 랭보 이야기하듯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김소월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시가 옛날 시고 굉장히 이제 토속적이니까 토착 미학의 한 정점으로 이렇게 생각돼서 김소월 하면 늘 이제 사람들이 민요를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김소월 그 몇 편 안 되는 시들이 우리나라 어문 구조가 가장 많은 게 김소월 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뭐 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서 가면 갈수록 다 그렇게 쓰잖아요. 매우 단조롭고 축조적인 문법을 구사하는데 김소월은 종결어미가 똑같은 종결어미가 없어요. 아주 쉽고 원만하게
활용이 되는데 김소월 시의 종결음의 개수는 마치 바람결의 개수만큼이나 같다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만큼 능란하고 자연스럽고 자유자재입니다. 그래서 그 김소월의 가락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칭찬이죠. 매우 쉽고 단조로운데 깊은 이제 내용을 담았는데 여기에 김소월을 이제 평가할 때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게 그 대륙적인 응원함이 없다 이런 건데 대륙적인 웅혼함 이제 이것을 한국 시에다가 딱 안겨준 게 까마득한 날에 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뭐 하여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육사의 광야 같은 게 이제 이를테면은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신동엽을 평하면서 김소로 가락에 이육사의 영혼을 실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극찬이죠 지금. 대표적으로 산행 언덕에 같은 시들이 이제 그럴 거예요. 단순 강렬합니다. 운율은 미녀처럼 이제 그렇게 살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제 그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어떤 게 있냐면은 생과 사에 대해서,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인식이 신동엽 시인이 이 근대인들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매우 독특해요. 그리운 그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 숨결 들의 숲속에 살아갈지의 죽어버려서 그 사람 노래도 들을 수 없는데 그 사람 숨소리가 들의 숲속에 계속 존재하고 있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지나가면 그걸 느끼는 거다.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위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교 교과서에서는 이 행인이 이 시적 화자냐 아니냐 막 이제 이런 것으로 그 시적 화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이 시에 동원되고 있는 그 인물이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시험 볼 때나 중요한 거지. 시 읽을 때는 그냥 가슴으로 딱 와 닿는 이 실체에 이 가슴으로 와 닿는 게 누구의 마음이냐, 누구의 눈빛이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산의 언덕에 뿐만 아니라 신동엽 시에 지속적으로 생과 사, 유와 무, 삶과 죽음 거기에 대한 인식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미사여구를 만들다가 추상적으로 그냥 뜬구름 잡듯이 신동엽 시인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또렷합니다. 약간 지금 반 페이지 가까이 되니까 분량이 약간 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신동엽 일기입니다. 1951년 7월 달의 일기입니다. 예전에 젊은 시인의 사랑이라고 해서 신천문학에서 냈던 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얼마 안 가서 모두 죽어버린다. 그러면 그들의 죽은 육신은 어디로 가는가? 모두 지구 표면에서 썩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의 육신을 구성하고 있던 영양소와 에너지는 대기와 지표에 분산되어 지상의 생물들을 기르는 걸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한 영양소와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다음 세대 사람들에 의하여 그들의 육령에 흡수된다. 그렇다면 멸망이라는 게 존재치 않는다. 우주 속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와 전기의 끝없는 변형 유전이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에 처음으로 생겨난 나가 아니지 않는가? 언젠가 나는 이미 오랜 옛날에 사람이라는 모습을 이룬 적이 있었다. 그것은 몇 번인가 되풀이되었다. 지금이 몇 번째의 인간 형태 수립인지 모른다. 이번의 인간 형태 수립이 곧 또 파괴되면 나의 육령은 역시 나처럼 허물어진 나의 애인이라도 좋고 벗이라도 좋은 어느 사람의 육령과 합작하여 또다시 인간 형태를 수립할 것이고 그것은 다시 또 변형하여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 나의 전신인지도 모르는 또는 AS의 전신인지도 모르는 M 몇 자리에서는 가냘픈 풀벌레가 달빛을 고가고 있다. 이 1951년이면은 신동엽 시인이 1930년생이니까 21살이에요. 지금 이제 21살 때 쓴 일기인데 생각이 조금 깊죠.
어떤 생각 나냐면은 4~5년쯤 전일까요? 제가 TV에서 봤는데 어떤 실험하는 걸 봤냐면은 빈 집에다가 실내 그 유리창 안에다가는 그 음식을 막 차려놨어요. 물 끓고 바깥에다가도 저기 차려놨어요. 돼지 머리도 있고 사과 앞에 야채도 있고 이렇게 식탁을 차려놨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그대로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요걸 촬영을 해요. 촬영해서 압축을 해요. 그래서 보여줘요. 그래서 몇 시간 후 그 변하는 모습을. 그러면은 돼지 머리, 사과 이것들이 맨 처음에는 꿈틀꿈틀 거리다가 꿈틀꿈틀 거리던 것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면은 벌레의 모습이 드러나요. 이 벌레가 나중에 딱 날아오릅니다. 날아오르면 나방이 돼요. 나방이 돼서 또 다른 물체로, 한 사물이 다른 물체로 변해가는 과정을 촬영해 놓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존재는 어떻게 되는지, 삶의 형식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없어지고 다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인지,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움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의 언덕에 피어날지어니. 얼마나 그리움이 깊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그 존재했던 것들의 이후를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래서 그것들이 여전히 나와 같이 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다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큰 세계관, 시야가 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세계관을 신동엽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진 자의 그리움의 노래, 이것이 이제 산의 언덕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